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만배, 신앙림에 조미료 많이 쳤다. 한동훈 특정 후보 위한 보도는 범죄입니다. 윤석열 주임 검사가 이 커피를 타줬다. 지난해 2월 JTBC는 이 대장동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곧바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SNS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나흘 뒤에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 먼저 이 커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커피 한 잔 마시고 1,805억 대출 비리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썩은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노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거. 네, 하지만 그저께 JTBC는요, 이 보도 진술이 누락된 왜곡 보도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 대선을 3일 앞두고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 본인의 육성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보도 당시 12분짜리 녹취에는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네, 하지만요, 어제 공개된 이 전문은 72분짜리였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이 누군지 거듭 이어지는 질문에 김만배 씨 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응.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를 만났는데 내가 얼거놓지 않고 응.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네, 이런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뉴스타파 측은요,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건 사실이고 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은 여전하다는 취지인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오보입니까 아닙니까? 오보 아닙니다. 이 보도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가 과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예. 조우영 씨 사건을 덮었다라는 것이고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커피 얘기는 예. 그 정도로 예. 이를테면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들어갔을 때 예. 편안한 분위기에서 있다 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한 단면일 뿐이지 예. 커피를 누가 타줬냐 예. 이게 핵심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하지만 당사자인 이 김만배 씨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요, 윤석열이란 세 글자를 언급한 건 사실 허풍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녹음하는 줄 모르고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많이 쳤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커피 소동 김만배 허풍으로 끝나는 건가 싶은데요. 하지만 신앙림 전 위원장 인터뷰 직후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건네받았고 대선 직전인 보도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씨, 책값을 받은 건 사과를 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거는 김만배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억 5천 이상을 받아야 되는 데이터 베이스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네, 민주당에서도 이미 보도된 내용들을 언급했을 뿐 이 사전의 인터뷰를 허위로 기획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음은 들어봤더니 입에서 휙 넘겨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도 계속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죠. 저는 이건 진짜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제원 의원이 가방위에서 폐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가 조치를 내리고 고발하고 검찰 수사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녹취 파일을 구했을 텐데 근데도 이거 무슨 명목으로 신랑님을 두고 그래? 뭔 죄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뭔 죄가 되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훼손?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다. 네, 어찌됐든 검찰은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야권 배후설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여당. 오늘은 이 전 정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작극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비리 사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죠. 조금 전에 국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만배 인터뷰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핵심은 거짓 여부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론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뉴스타파 입장은 사적인 대화가 이어져서 매끄럽게 편집한 것 정도였다. 그리고 중수부의 윤석열 부장 라인이 봐주기설했다는 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거기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커피 타줬다라는 말이 돼 있잖아요. 그걸 취지라고 이렇게 뚱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돈 받았을 수 있는데 라고 그게 취지로 묶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말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의도가 뭐였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석 행정관님, 한동훈 장관 핵심은 거짓 여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사에게 거짓 보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공개된 72분짜리 녹취록, 네. 전문가 과거에 공개됐던 녹취록은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위로 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 가치로서의 그게 무방이라고 생각이 하고요. 이게 언론으로서는 지금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선 사흘 전에 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그만큼 대선 결과에 아주 격수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는 오보에 대한 거는 그 언론사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김만배 씨 본인도요 좀 세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검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김만배 씨 개인의 허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가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뭐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신학님 전 위원장 사이에 어떤 부적절해 보이는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임 수증제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지켜보면 될 텐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다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 있었다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치 공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지금 전문이 공개된 녹취록의 경우에는 2021년 9월 15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김만배 씨가 뭐 한 5번이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내용들도 녹취록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뭔가 고의적으로 의도된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사적으로 녹음되는지 모르고 했던 사적인 대화들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후보로 아직 윤석열 후보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공작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계제가 되겠는가라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도 15년 전에 15년 만에 걸려온 전화여서 뭐 이런 인터뷰를 기획하거나 뭐 짜거나 할 일은 아니었다. 가능성 완전히 부인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15년 전에 아예 만남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통화가 돼서 했다는 게 김만배 네. 씨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제 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뭐 김만배 씨의 사무실에도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런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김만배 씨와 이 신 씨와의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사전에 전제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치밀하게 기획된 작품이다.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 이 청년 최고위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전했는데요. 관련된 입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21년 10월에 30명 이상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 9월에 김만배와 신학님의 대선 공작 인터뷰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미리 알고 이걸 대선에서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을 약하게 받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던 건데요. 결국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뉴스타파의 대선 공작에 가담했다는 한해 정황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대선 공작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 현재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가 오늘 뭐 오후 2시에 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증거를 내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는데요. 그 주목도에 비하면 나온 이야기들이 좀 핵심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 최고가 뭐 정황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은 지금 이 녹음 자체가 2021년 9월에 있었던 것이고 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10월에 민주당의 뭐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한 30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크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처벌 규정을 벌금형 자체를 하한을 낮춰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당선 무효가 되지 않게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니겠냐라는 네. 문제의 지적인데요. 사실 9월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 10월에 이런 법안 발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연결해서 민주당이 배우다라는 논리를 가기에는 그 안에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 논리 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든지 또는 김만배 씨와 또 신학님 위원장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민주당 인사들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또 내린 내용에 대해서도 장 최고위원이 뭔가 증거 자료로서 기자들에게 뿌리겠다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장 최고나 국민의힘 측 여권 측에서는 이것이 정황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과연 뭐 민주당이 배후로 있다는 것에 정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동석 행정관님, 이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전 정권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게 뭐 2012년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발언했던 겁니다. 네. 사실 뭐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검찰은 뭐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을 전제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논란이 김만배 씨의 그런 가짜뉴스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게 국민들을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